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동서발전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지난 27일에 본 의원이 그 에너지 국감에서 1000메가와트 화력 발전소에 관해서 이제 기간도 늘어나고 그 공사비도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이 1000메가와트라는 게 세계 최초이고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전혀 이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 밑거름 삼아서 다음에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실제 공사비가 2배나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비를 제일 힘이 없는 하청업체가 지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7일에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 현대건설의 이제 부사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현대건설은 당진 9호기에서 50억의 수익을 받는데 그 제일 힘이 없는 하청업체는 2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발주처인 동서발전에서 중재나 소송이 필요한데 이제 그 소송을 가더라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의 이익만 더 커질 뿐이지 하청업체로 그 돈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국감 그 종감 때까지 그 어떤 중재안이라던가 그런 것을 제가 의원실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솔루션이 녹아서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중재를 하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는 그 도급사인 네, 그 네. 현대건설과 네. 이 중재 문제가 있고 네. 다시 그 하청업체와의 네. 관계는 그 도급사인 그 현대건설과 하도급자와의 계약 관계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독해야 말씀드리는 됩니다. 거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재를 하실 때 제 힘이 없는 하청업체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 않게 한번 잘 신경을 써달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하나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화력 발전소에서 쓰이고 있는 기력 설비, 예를 들어서 보일러던가 아니면 터빈 아니면 뭐 발전기 이 부분을 모두 일제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10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하면서 핵심 부품인 터빈과 보일러를 지금 모두 일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미쯔비시 중공업의 제품을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긴 제가 전범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뭐 국수주의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메가와트라는 것은 지난 27일에 이제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세계 최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부품을 지금 일본제로 다 넣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일본의 그 기업들의 수출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취지를 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1000메가와트급 그 발전소 설비를 개발해서 수출 산업으로까지 이제 육성할 목표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네.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필요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 규범이나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약법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국제 구범을 국제 입찰 갈 수밖에 국제 없었던 경쟁 상황이 입찰을 있었습니다. 말씀하셨기 네네.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쟁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찰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은 국내 기업은 아예 입찰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공기업 5대 발전소 국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국내 공기업인 만큼 사실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그러니까 효율성인 부분 뭐 이런 뭐 재정적인 부분에 리스크를 안더라도 국내 기업의 제품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네. 대신 이제 어느 국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찰 조건을 불리하게 하면은 평등하지 않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입찰을 진행할 때 먼저 그 적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자격 요건을 정할 때 국내 그 제작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그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해당사도 적격 심사 요청을 저희한테 해서 적격 심사는 통과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본입찰에 보니까 그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 기술, 그 전에 자격 심사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본입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 해당사의 경영 여건이나 기술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국제 통상 그 규범이나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의원님 말씀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본 발주 말고 특히 이제 보수나 이런 발전도 있을 텐데 다른 어떤 경우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특히 역차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애야겠다. 한 점을 아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은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한수원의 그 업무 보고 보니까 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그 우수한 원전 운영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030년까지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아주 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수출도 하셨고 뭐 상당히 그 기술이 좋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과연 안전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을 확보할 그런 목표가 있으신지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지난번 그 9월에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사후 대책을 보면 우리 그 한수원이나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국가 설비를 가진 기관에서 좀 제대로 이런 게 매뉴얼이 있고 또 잘 대처하고 있는지 좀 걱정을 많이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그 원자료 월성 본부는 좀 수동 정지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특정 시점을 말씀드린 게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하여튼 조속하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뭐 시간대별 조치 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본사에서 발송한 긴급 전달 내용, 또 호기별 지진 전파 등, 또 발전소가 2호기로 돼 있는데 뭐 꼭 이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발령해서 하면 되는데 1호기에서 그 문자를 발송을 해주면 또 3, 4호기가 따라서 하는 이런 순차적인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 낭비도 이제 많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따로 그 서면으로 그 보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럼 부탁사항, 당부사항을 먼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그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지진이나 이런 자연 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그 사고가 지금 인식이 다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자력, 특히 수력 원자력이 여기서는 많은 원전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나 뭐 기후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재난이 한 가지로 오지 않고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오고 강풍이 오고 또 해일이 오고 이래서
지금 각각의 어떤 재난이 너무 단편적으로 대비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복합 재난에 대한 그런 또 좀 안전 매뉴얼도 갖춰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최근에 그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그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도 사이버 테러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한두 번 뚫린 적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좀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수원과 그 각각의 그 발전소, 원전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들을 좀 종합적으로 구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매뉴얼이 너무나 복잡하고 뭐 너무 깁니다. 그 어떤 거는 지금 한수원에서 지진 재난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64페이지에 달하고요. 또 각 발전 본부별의 또 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147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매뉴얼을 누가 작성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현장에서 실무자가 이거를 자기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각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5단계 이내로 정리를 해서 줘야지만 이게 그 공사비를 제일 힘이 없는 하청업체가 지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7일에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현대건설의 이제 부사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현대건설은 당진 9호기에서 50억의 수익을 받는데 그 제일 힘이 없는 하청업체는 2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발주처인 동서발전에서 중재나 소송이 필요한데 이제 그 소송을 가더라도 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는 그 도급사인 네, 그 네. 현대건설과 네. 이 중재 문제가 있고 네. 다시 그 하청업체와의 네. 관계는 그 도급사인 그 현대건설과 하도급자와의 계약 관계에 제가 다시 똑같아야 말씀드리는 됩니다. 거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재를 하실 때 제일 힘이 없는 하청업체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 않게 한번 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의 이익만 더 커질 뿐이지 하청업체로 그 돈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국감 그 종감 때까지 그 어떤 중재 아니라던가 그런 것을 제가 의원실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솔루션이 녹아서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중재를 하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네, 이 1000메가와트라는 게 세계 최초이고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전혀 이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 밑거름 삼아서 다음에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실제 공사비가 2배나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동서발전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지난 27일에 본 의원이 그 에너지 국감에서 1000메가와트 화력 발전소에 관해서 이제 기간도 늘어나고 그 공사비도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네.